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갑질 의혹과 밀수, 탈세 의혹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뭐랄까요, 조금 충격적인 영상이긴 했는데 일단은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행을 하는 모습, 동영상이 공개가 돼서 아무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사 단계였잖아요. 내사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이 동영상 속에 여자 그 행패를 부린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이명희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폭력 행사한 부분들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사건은 2014년 5월 인천 하얏트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고 물증인 CCTV, 동영상 그리고 사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 수사에서 혐의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제 익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옷차림, 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라는 것이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직원들이 그 여성을 상대로 고개를 숙인다거나 한마디 뭐 항의도 하지 못하고 거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세워놓고 한 여성 그 조경업체 직원으로 보이는데 그 여성을 때리고 질책하고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이명희 이사장이라고 충분히 강력하게 추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의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 중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맞추기나 협박, 회유 등의 정황이 새롭게 발견된다면 또 수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삭제된 자료를 복원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PC 자료도 지금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 지금 위험한 물건인 컵을 던졌느냐, 물을 뿌렸느냐, 아니면 밀쳤느냐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도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반성하지 않고 목격자나 진술인들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보복성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보복 범죄가 또 추가될 여지도 있고 한마디로 양형 자료에는 반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해서 더 가중된 양형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만 종합하자면 경찰은 상습 폭행죄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습 폭행죄 같은 경우는 다른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자와 장소와 행위를 특정을 해서 나도 이런 폭력의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진술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업무방해라는 것은 위계나 위력으로 어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지만 성립이 되는데 이거 지금 법률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점은 이 타인의 업무였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 대한항공 회의실에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현민 전무의 본인의 어떤 업무를 스스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은 광고업체의 정상적인 회의를 위력으로서 방해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처벌 여지도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건 물을 뿌렸다. 그럼 폭행죄로 이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전무가 지금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체류를 위한 지위가 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실제로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는 강제로 퇴거해야 된다. 이런 지금 청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우리 국내의 어떤 사회 질서를 해친다거나 공공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안전보장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강제 퇴거시키고 예. 입국을 금지할 수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유승준 씨 같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군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사회 질서를 해친다라고 해서 지금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않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인 조현민 전무도 강제 퇴거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 폭행 정도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예. 강제 퇴거하고 입국을 금지할 만큼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많은 부분을 조사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로 있어 우리 예. 사회의 어떤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또 이런 갑질 형태가 계속 만연하게 일어나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좀 제재를 하겠다라면 가능하긴 한 수준인데요. 예, 예. 결국은 이런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갑질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국민적 요구라고 보입니다. 네, 물론 여론에 따라서 또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조현민 전무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다면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고요.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시발점이었습니다. 조 전 전무의 이런 사태는 시발점이었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제 총수 일가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양호 회장도 물러나라, 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벼락 갑질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조직적으로 그룹에서 간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예, 예. 있고요. 네.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이 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명희 이사장부터 해갖고 조양호 회장도 이런 갑질이 있었다라는 그 폭로들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수 일가가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주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그룹을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전문 경영인 체제를 주겠다고 해서 부회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총수 일가의 어떤 경영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 판단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다시 이런 갑질 문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직원들한테 인권 침해를 한 일가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 제재 그리고 이런 어떤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룹을 경영했을 때 그룹에게 오는 피해를 생각했을 때는 예. 일가 자체가 지금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보면은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을 경영해서 물러나게 하겠다 이런 수습책을 내고 국민정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때 사과할 때 예를 들면 밀수나 탈세 의혹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온 정황을 보면 어느 정도 관세청이나 우리 국토부에서 전무의 이름이 미국인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사과를 약간 언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는데 왜 언급이 없었을까요? 사안의 중대성을 아직 크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양호 생각하고요. 회장이요?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의 깊이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국민들이 조현아 사장 사건에서 얼마 집행유예 판결이 끝나지도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네네네네.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일선에서 다 물러나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지책만으로는 국민들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제도 네. 개선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대책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인정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간세법 위반이라든가 세관 검사를 생략하고 VIP 통관을 하거나 이런 예, 문제들은 국민들은 차별적인 어떤 대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예. 외국 나가고 할 때마다 세관 신고를 하고 검사를 예.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수 일가가 부당한 특혜를 입었고 그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점들이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명확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예.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공방을 벌였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이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현재 기자의 어떤 폭로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이것이 오보이다, 허위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이런 발표, 언론사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자회견들을 했는데 네. 그 언론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우리 언론사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성추행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그를 전제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예. 우리 언론사의 어떤 기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또는 그 소속 기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명예훼손죄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의 관심에서 조금 현재까지 멀어진 상황이고 또 이제 경찰 출석을 앞두고 많은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일찍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뭐 언론 노출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언론 취재 좀 심리적인 압박을 예. 받은 것은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장소에도 가지 않았고 이런 뭐 그 호텔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성추행도 없었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네.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면서 뭐 고소했던 것도 치하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현재 피고소인으로 수사받는 거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소인 신분이었는데 다시 피고소인이 됐습니다. 입장이 뭐 난처해진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정 전 의원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일단은 호텔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제 인식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 사실이라는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예정이고요. 카드 예. 결제 내역을 언제 확인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결국은 명예훼손죄에서는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날 호텔에 간 것이 사실인지 또는 성추행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이 여성을 만났는지 네. 그 경위를 여러 가지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일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예.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있었는지를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질신문 조사라든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가 예. 이런 수사 기법을 통해서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에서 먼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여차하게 이게 정말 불이 크게 나서 우리가 보물 1호도 이뤘으면 어떻게 했을까. 사회적 네. 중대성이 있는 만큼 사실 징역 3년이라는 것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높은데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재질이 굉장히 중하고 정가도 있고 동정 행위들을 여러 차례 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들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지만 예. 일단은 미수에 그친 사실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래도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던 것이 지나가는 시민이 즉시 신고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출동해서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범죄인들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예. 어떤 개선 방지책 그리고 적정한 인적인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딱 10년 전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방화됐을 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 문화재 관리, 땜질 처방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